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 오후 2시 43분인데 자, 먼저 HLB가 오늘 같은 경우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2연 하한가, 두 번에 걸쳐서 하한가가 두 방 딱딱 때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다른 HLB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HLB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항서제약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22일 바로 내일이죠.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HLB 바이오 포럼을 방문하기 위해 방한한다. 자, 23일이네요. 23일. 그죠? 23일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HLB 바이오 포럼을 항서제약의 관계자 2명이 이제 방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그 항서제약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에 FDA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던 이 CRL 값에 대해서,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항서제약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다시 FDA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지만, 그죠? 항서제약의 어떤 계획들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 이런 내용들을 다 올려놨어요. 22일, 원래는 22일이었는데 23일로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3일 뒤에 대형 발표 나온다. 그죠? 대형 발표 나온다. 반전 가능성은 제가 대응 전략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HLB 뭐 청원에 대한 얘기만 있고 뭐 대응 전략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응 전략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어요? HLB 일단은 주가 빠질 거고, 항서제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시기가 언제다? 공식 석상에 오르는 시기가 언제라 했어요? HLB 바이오 포럼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이오 포럼이 22일이든 23일이든 열렸을 때 그때 항서제약에서 어떤 결과값이 구체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HLB의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냐, 반전이 나올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온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바이오 포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가 바닥을 잡아줬죠. 일단은 기다리는 포지션, 이런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해서, 이 주주 청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청원은 HLB가 뭐 이번에 뭐 주가 조작이다, 뭐 HLB가 뭐 항서제약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HLB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런 취지라면 HLB가 뭐 거래 정지라든지 안 좋은 내용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재발 방지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HLB 청원을 얘기했던 이유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발 방지. 그 재발 방지가 뭐냐? 우리 주주들을 위한 거예요. 왜? 이번에 1차에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가 왜 손실을 받고 왜 이거를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에는 HLB의 모든 관계자들과 진양곤 회장마저도 HLB와 그 항서제약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FDA 파이널 리뷰 결과를 전부 다 공개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숨겼잖아요. 어떤 부분 숨겼어요? 항서제약의 이런 제조 공정 과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재발 방지하자는 거예요. 재발 방지. 그게 뭐예요? 2차 때 다시 한번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때도 마찬가지로 FDA에서 결과가 나와요. 리뷰 결과가 나온다고요. 재신청에 대해서. 그죠? 리뷰 결과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내용이 나와주면은, 또 신청한 내용들이 나와주면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주주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죠? 주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는 청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뭐 HLB가 뭐 사기 기업이다, 이거를 HLB 조사받아야 되고 HLB가 뭐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주주들도 피해를 보죠. 그죠?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HLB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HLB 우리가 23일 바이오 포럼이 열렸을 때, 이거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분석하면서 22일로 알고 있었는데 23일이네요. 일단은 22일이든 23일이든 이 바이오 포럼이 열렸을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맥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HLB를 끊임없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응 전략들을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딱딱도사 김대표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긴급대응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긴급대응 소통방 왜 중요하냐? 지금 HLB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HLB가 이번에 거절을 당한 거, 수정 보완 요청을 당한 거는 일단 항서제약 쪽의 이슈로 마이너한, 메이저급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마이너급한 어떤 내용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빠르면 1개월, 길면 6개월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상황에 맞춰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팔면은 완전히 패닉셀이에요. 그냥 우리가 뇌동매매 하는 거예요. 뇌동매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HLB의 어떤 재료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 번 주춤했지만, 그죠? 실패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효능은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리보세라닙은 우리가 계속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패닉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방에 긴급 대응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긴급하게 좀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추천주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HLB가 이렇게 완전히 급락이 나온 마당에 추천주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냥 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이 판단해서 나는 추천주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HLB 대응이 우선순위 1번이라 보시면 되고, 추천주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이 부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혜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드렸던 내역들을 보시면은 종목을 자주 드리진 않아요. 작년 10월 25일 날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날짜를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 추천드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 알려드렸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해야 된다.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이 6개월 만에 한미반도체는 200% 넘게 올라갔고요. 한국조선해양은 60% 넘게 올라갔습니다.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한미반도체 10월 25일 이날 추천드렸고, 눌림목자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급등 나와서 200%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주가 계속 올라갔죠. 10월 25일 날 이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줬고 급등 60% 넘게 올라가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최근에 또 드린 종목 있죠. 최근에 뭐였어요? 제 영상에서는 거의 처음 공개하는 건데,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자, 4월 9일 날 드렸습니다. 4월 9일 날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두 종목을 드리고, 4월 9일 날 중장기 종목으로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두 종목 알려드렸어요. 3에서 4개월 정도 투자해야 된다. 4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좀 지났죠. 3에서 4개월인데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자, 어떻게 됐어요? 대한전선 급등 나왔죠. 한눈에 보더라도. 자, 4월 9일이 언제였어요? 4월 9일. 4월 9일이 이때네요. 자,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눌림목 자리 정확하게 나와줬고, 이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몇 퍼센트? 고점 자리까지 78% 급등 나왔고,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 ING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에서 4개월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지났어요. 자, LS 일렉트릭. 자, 이전부터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죠. 4월 9일 언제요? 이날이네요.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급등 자리까지 몇 퍼센트 올라갔죠? 이때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고점 자리까지 86%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추천주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부가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LS 일렉트릭까지 드렸었고, 새롭게 나가는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땡땡땡땡땡 이 종목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두 종목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HLB를 긴급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추천주까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하셔서 HLB 긴급 대응 받으시고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우리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우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LB 지금 마이너한 어떤 결과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망감에 주가가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FDA가 지금 승인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는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주주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HLB가 지금 뭐 사기다 뭐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막 뿌려대고 있잖아요. 물론 HLB의 진양군 회장과 HLB 관계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 청원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HLB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 리보세라닙이 사기는 아니에요. 단지 HLB가 잘못한 거는 뭐다? 이 내용이죠. HLB 공식 사이트에다가 이 파이널 리뷰 결과에, 그죠? FDA 파이널 리뷰 완료됐다. 이게 이제 HLB 공식 사이트에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내용에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신약 허가에 장애가 되거나 지연을 초래할 어떠한 특별한 이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썼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HLB는 알고 있었어요. 파이널 리뷰, FDA 리뷰 과정에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항서제약에서 금방 조치할 것이다. 조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주주들에게 이걸 안 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것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지 다른 쪽에 어떤 리보세라닙을 임상하는 과정이라든지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그런 약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HLB를 좀 더 믿고 갈 필요는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좀 더 믿고 갈 필요가 있다. 마이너한 이슈고 항서제약에서 일단 23일 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요. 원래는 이게 22일 예정이었거든요. 22일. 근데 23일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내용이나 이런 일정들을 보면은 23일로 일단 결정이 난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주가가 23일까지는 좀 방어가 될 거예요. 주가 막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항서제약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겠죠. HLB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2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항서제약의 관계자 2명이 뭐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분명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HLB의 바이오 포럼에 가남의 수많은 석박사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회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어떤 게 나올까요? 이번에 FDA 수정 보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거절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거절받은 거 아니다.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절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때 거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1차 신청에 대해서만 거절을 받은 거고 2차 신청을 하는 기간이 6개월이 주어집니다. 6개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거절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FDA CRL에도 거절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HLB가 이번에 바이오 포럼 했을 때 이런 석박사들이 결국에 무슨 질문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거절받았는지,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보완할 거냐. 그럼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2명이 참석하니까 답변을 하겠죠. 이 결과값을 보고 주가가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이 결과값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결과값은 뭐냐면 구체적인 값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 그죠? 항서제약에서 그냥 대충 수정 보완 예정이 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몇 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FDA에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죠? 대략적인 일정이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해가 됐죠? 왜냐면 지금 HLB의 재료가 일시적으로 재료가 갑자기 악재성의 내용으로 더럽혀졌어요. 그죠? 근데 재료 소멸은 아닙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악재성의 내용이 끼면서 재료가 더러워진 거지 소멸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단기 악재가 걷어진다는 건 뭐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죠. 그죠? 일단은 실망감이 쳤지만 재심사는 뭐예요? 재심사.
재심사 요청에 대한 일정은 다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심사 일정이 가까워진 시기에 나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가까운 시기에 최대 3개월, 그죠? 3개월 이내에 좀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 아니면 일정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과연 되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한 문제일수록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조 공정 과정만 고치면 된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빠른 시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빠른 시일 내로 수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답변을 해준다면 항소제약에서, 그러면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HLB 주주분들은 좀 더 긴 호흡 안에서 이거를 가져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23일날 바이오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메이저한 이슈가 터졌을 때는 6개월 이내로 시정 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이너한 이슈로 터졌을 때는 6개월 이내로 대부분 시정 조치에서 다시 한번 FDA 승인받는 어떤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걱정을 가져가시지 말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주청원 관련해서 이제 글을 올려드렸었고, 그죠? HLB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동참합니다. 아주 듬직하고 예리한 비판입니다. 주주를 뭘로 보는 건지. 자,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죠? 힘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원을 올릴 때 어떤 그런 내용과 뉘앙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보낼 때 HAB의 어떤 재발 방지, 그죠? HAB를 뭐 조사하고 얘네가 사기다 이게 아니라 이번 나온 문제에 대해서 주주들이 알 권리를 채워줘야 된다. 주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숨김없이 기업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HAB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좀 뭉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HAB 긴급 대응 소통방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좀 더 대응을 받을 수 있고, HAB가 23일 후로, 그죠? 후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긴급적인 어떤 대응들, 대응 전략들을 가져갈 테니까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기 바라겠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딱딱도사의 대응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추천주 두 종목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까지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HLB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겠고요. HLB 대응과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